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경비원이 화제입니다. 평소 훈련받은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영인산에 철쭉과 영산홍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영인산을 보기 위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숯바람 수변공원 바닥분시의 바닥이 또다시 파손됐습니다. 고친 지 1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공원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 소속 경비원이 한 시민의 생명을 되살렸습니다. 평소 훈련받은 심폐소생술을 응급 상황에서 발휘한 건데요. 장동원 기자가 시민을 구한 경비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유신형 씨. 지난 7일 저녁 7시쯤 순찰을 돌던 유 씨는 운동장 계단 아래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에게서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한 유 씨는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꼼짝 안 하고 계시더라고. 좀 저 다쳤으면 움직이고 쓰러지고 하면은 왜 좀 몸도 움직이잖아.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이거 코에다 대고 이렇게 보니까 춤을 또 안 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갖다 댈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싶은데 그때 이걸 해야 되는지 좀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했죠.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유 씨는 A 씨의 기도를 확보해 호흡을 도왔고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 A 씨는 운동장에 두고 간 자전거를 직접 찾으러 올 만큼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평소 받아온 심폐소생술 훈련 덕에 한 생명을 구했다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했어도 이제 처음 한 거죠. 엊그제.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운 게 보람이 있구나. 이 소식은 SNS에서도 알려지며 응원과 칭찬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70대로 접어든 유 씨에게 경비 업무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운동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좀 맡은 바에는 최선을 다하니까 와서 불편한 상황에서는 바로 연락 주시고 신고하시면 우리가 적정 이제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마음 놓고 편안히 와서 쉬고 운동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산 영인산에는 요즘 철쭉과 영산홍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자줏빛 아카시아까지 막바지 상춘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처럼 푸른 하늘 아래 철쭉과 영산홍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초록색 도화지에 분홍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장관을 이룹니다. 절기상 입하가 지나고 봄꽃이 만개한 영인산에는 늦봄을 만끽하기 위한 상춘객들로 북적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지금 한참 철쭉류가 만발하고 있으며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줏빛이 띠는 아카시아 꽃도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등반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좀처럼 보기 드문 아카시아 꽃을 연신 카메라에 담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아카시아 꽃이 처음 봤어요. 60평생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여기 아산시 휴양지 영인산 여기 많이들 보러 오세요. 너무 예뻐요.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고. 여름을 재촉하는 무더운 날씨 탓에 영인산의 봄꽃 향연을 즐기기 위해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받습니다. 아산시는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CCTV와 안심 비상벨, 안심 스크린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파손됐거나 오래된 화장실에 대한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5월 14일은 정부가 지정한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다양한 식품안전주간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소비자들이 참여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험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달걀에 쓰여진 숫자와 영문, 달걀 산란일과 생산자 번호 등이 찍힌 난각번호입니다.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이른바 달걀 주민번호인데 소비자들이 바르게 알고 인식하도록 체험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몰랐던 정보를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앞으로 평상시에는 날짜 정도만 확인했었는데 오늘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고를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달걀 정보전을 기획했습니다. 지난해 달걀 살충제 파동 후 소비자들이 식품 표시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소비하도록 정보 제공에 나선 겁니다. 올해 2월 23일서부터는 그 난각 산란 일자가 그 표시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달걀 난각 표시 홍보 부스를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스에서는 그 난각 표시 확인도 하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그런 뭐 퀴즈도 하시면서 그런 이벤트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식품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식품 제조와 수입 농산물 구분, 건강식품 등 올해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식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배우는 소통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강혜진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시장과 풍물오일장 상인들의 갈등은 오래된 얘기죠. 아산시가 연구 용역을 통해 두 시장의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에 열리는 풍물오일장입니다. 지난 2009년 건곡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이후 매 4일과 9일 닷새마다 장이 섭니다. 그러나 상설시장인 온양온천시장과의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 오일장의 위치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첫날만 저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가 다 서울로 가고 차가도 그냥 들어갑니다. 여기는 안.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두 시장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벌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온양온천시장은 지역민들을 위한 쇼핑 공간으로, 풍물오일장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온양온천 전통시장은 지역민들의 생활의 그 소통의 장이나 문화 공간으로 특화시킬 예정이고, 온양온천 하부 공간의 풍물오일장은 외부 관광객 유인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과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성을 통해서. 그러나 온양온천 시장의 상당수 상인들은 여전히 풍물오일장의 이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물오일장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아산시로선 우선 각종 지원책을 앞세워 상인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로 시는 온양온천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210명 규모의 주차타워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불과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시장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 상생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던 천안 지역 과수원을 조사한 결과 추가 의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조사 지역 반경 5km 이내 과수원에서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배나 사과나무 잎이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지난해 천안 지역 5.9헥타르에서 발생해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와 수소버스 154대를 도입하고 수소충전소 6곳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의체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버스 154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면 연간 질소산화물 136톤과 미세먼지 발생량 24톤이 저감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숲바람 수변공원에 설치된 바닥 분수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손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수가 시급한데요. 정작 관리자는 파손된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숲바람 수변공원에 설치된 바닥 분수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여름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분수바닥 곳곳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심한 곳은 손가락 한마디가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바닥 분수는 보시는 것처럼 성인 허리춤까지 들어갈 정도로 깊은데요. 만일 부서진 돌틈 사이로 아이들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온 차량들로 지난해 바닥이 훼손돼 보수를 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차가 막 여기 관리하는 차들 있지. 차들을 모르고 팍 뒤밀어서 막 덩어리를 깨지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해서 무슨 울타리를 하더니 그래야지. 상황이 이렇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LH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늦은 보수만 진행할 뿐 제대로 된 유지 관리는 여전히 소홀한 겁니다. 식재공사 그 팀이 하자고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 블럭 포장 하단부가 클릭이 간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공원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이 중앙공원 예정지에 서식 중인 금개구리 보호와 관련해 행복청장과 세종시장, 금강유역 환경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4개 기관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민연합은 고발장에서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의 필수 요건인 둔벙과 수로에 물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상태로 방치시키는 등 금개구리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금개구리 피해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보호 대책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중앙공원을 시민이 원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행복청 등 4개 기관은 더 이상 세종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중앙공원을 원안대로 즉시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금개구리 관리 감독을 이유로 관련 4개 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용기를 지지한다며 금강유역 환경청은 금개구리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올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내 대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며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이며 자세한 문의는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한 개국과 한 개 본부가 새로 신설될 예정으로 도시 성장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한 개 국과 한 개 본부 그리고 4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조직 개편 단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현재 1실 6국 1본부 체제에서 2실 6국 2본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101명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날로 발전하는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 성장 본부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건설교통국 산하인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를 새로 신설되는 도시성장본부로 이관하고 도시재생과에 뉴딜 사업 담당을 신설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획조정실 산하인 미래전략 담당관을 이관해 행정도시 지원과로 재편하고
공공시설 인수 담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성장 동력 창출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는 셈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재생 유일 사업 등 전략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이 새로 신설됩니다. 문화와 체육 관련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누고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 담당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고 미세먼지 관리 담당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 시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장 차관의 서울 집무실이 연말까지 완전히 폐지됩니다. 정부는 행정주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부처 장 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폐지하는 대신 행안부가 사용하던 정부 서울청사 공간에 공용 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등 정례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내부 보고나 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5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와 복지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기반 조성은 물론 아동과 모성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의용소방대 정원 증가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남 가톨릭 농수산물지원센터가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김치는 어려운 이웃 1,5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국자동차에서 전기 용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909-836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경열 농장에서 버섯 재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811-64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